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책 읽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권의 책 읽기가 정말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책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 역전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제대로 읽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읽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실패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책은 쌓여가는데 제대로 읽은 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읽기에 실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책을 읽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책 저 책 꽤 많이 읽긴 하지만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 지워집니다.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책 속의 보석 같은 지식과 노하우들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경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20, 30년 동안 적게 잡아도 수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책 읽기는 나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나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쌓여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는 그야말로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달리가 저희 집에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마음이 너무 참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읽고 싶은 책은 어떻게 해서든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절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린 책은 내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책을 읽고 싶은 건지 책을 소유하고 싶었던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어쨌든 빌려서 보는 것보다 책을 사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다른 그 어떤 것에 투자했더라면 혹시 그 돈을 20, 30년 동안 주식에 묻어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그렇게 수천 권의 책을 읽는 시간을 다른 공부하는 데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달라졌어도 확실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무려 세월이 20, 30년입니다. 짧게 잡아도. 물론 그 전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보인가? 머리가 나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절망스럽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책을 한 2,0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책을 전부 다 고물상에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더군요.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많아도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저처럼 바보일까요? 책을 왜 읽지? 책 사는데 왜 돈을 쓰지? 제가 어느 날 헤르만 헤세의 책을 보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느긋하게 읽는 책 읽기는 인생을 좀먹는 낭비이며 가장 나쁜 습관이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책 읽기는 인생을 좀먹는 거고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책을 읽지 말라는 건가? 진짜? 그런데요, 그 말을 어디에 써놨는지 아십니까? 책 읽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책 읽지 말라면서 책 읽기 기술이 왜 필요한 거지? 헤르만 헤세의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런 책 읽기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먹는 거고 굉장히 나쁜 습관이다. 그럼 어쩌라고? 헤세 선생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책 읽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둘째, 책 속의 지식이 완전히 소화될 수 있는 굉장히 치열한 책 읽기를 해라. 셋째, 책 읽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적 성장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 책 읽기 기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읽으면 되는데?
책 읽기 기술은 두 종류의 책 읽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 읽기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책을 읽는데 실패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해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책 읽기에 실패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자, 어쨌든 실용 독서와 문학 독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책 읽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책 읽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실용 독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책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빼먹기 위한 거예요. 실천이나 활용이 목적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문학 독서는 느끼기 위한 거예요. 느낀다는 것은 공감이고 사고의 확장이고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은 실용 독서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책 읽기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 나는 어떻게 읽었을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뭐든 읽었고 읽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시, 수필, 철학서, 오케이. 그런 걸 읽을 때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 물론 이런 것도 오케이.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읽기는 읽었는데 그 다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저는 무조건 많이 읽으면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완전 착각이었던 거죠. 책 읽기의 목적도 없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그 방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책이 저에게 도움이 될 턱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 읽기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책 선택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깊이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과 좋은 책 한 권을 100번 읽는 것,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다고 했을 때 그 100권의 책은 시간이 지나면 제목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되는 책 한 권을 100번 읽으면 그 책이 완전히 내 거가 됩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책 선택은 책 읽기의 시작과 끝이고요. 책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뿌리를 잡아라입니다. 뿌리요. 어떤 장르든 그 장르의 뿌리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물론 여러 권이죠.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책이야말로 이 장르의 뿌리이자 근본이 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책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기개발 분야든 경제 경영이든 이렇게 선정된 책 한 권은 그 책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비슷한 책들과 비교할 때 100권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는 반복 읽기입니다. 뿌리가 되는 책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은 자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은 것은 자랑할 만한 뭔가가 쌓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요. 사실 반복 읽기는 책 읽기에서 완전 필수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거나 책 읽기를 통해서 뭔가 노하우를 얻거나 책 읽기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반복 읽기를 하세요. 반복 읽기가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반복 읽기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 읽기가 습관화되면 좋은 책이라면 절대 한 번만 읽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읽지 않은 책은 사실 읽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덮은 책은 한 일주일만 지나고 2주만 지나도 그 책은 안 읽은 상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왜 읽을까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뿌리가 되는 책은 읽을 때마다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지혜를 안겨줍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책 저 책 10권 100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뿌리가 되는 책 몇 권을 5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책이 완전히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모든 면에서 바뀝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실질적으로 그 책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반복 읽기를 하면 할수록 그 책의 진가는 더욱더 깊게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책 읽기에서 반복 읽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 책이 좋은 책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싶으면 최소한 3번 혹은 5번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 읽기를 하고 나면 아하, 책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요약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웃풋을 하셔야 됩니다. 책 읽기는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배설 안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반드시 내 몸에서 적절하게 영양소가 돼서 내 몸을 활동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책 읽기에서도 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반복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요약 정리, 그 다음 아웃풋을 해야 그 책이 내 거가 됩니다. 요약 정리는 독후감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저자의 이야기를, 저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가장 간략하게 압축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체계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키워드로 요약 정리를 하면 어지간한 책은 한 페이지로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책을 잘 읽는 방법.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포커스 리딩입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지은 책입니다. 1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했던 책이에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책을 어떻게 요약 정리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책 읽기는 무작정 읽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 읽기는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한 후에 글이든 말이든 책이든 강의든 어떤 형태로든 아웃풋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넘겨주는 겁니다. 블로그 글쓰기 굉장히 좋은 거죠.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거를 남기는 것,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아웃풋을 하면 여러분들은 책 읽기를 통해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